어머니, 여기가 무슨 호텔인 줄 아세요? 며느리 박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추석 저녁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부터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와 청소까지 마친 이순옥이 오늘 하루 신세 좀 지자. 라고 말한 직후였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도 다 자고 가는데 집도 좁고 어머님 있으면 불편해요.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세요. 이순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 집에서 하루 자는 것도 허락받지 못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믿을 수 없는 건 그 멍청한 아들놈이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 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박수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한 이 말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리고 이 한마디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보름달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추석을 3일 앞둔 일요일 새벽 5시 서울 변두리의 한 아파트에서 70세 이순옥은 벌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나는 찹쌀가루 냄새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고, 송편부터 만들어 놔야지. 우리 민호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건데. 이순옥은 정성스럽게 찹쌀가루를 체에 내리며 35년 전 어린 아들이 송편을 맛있게 먹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살아왔던 시절이었죠. 냉장고 안에는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나물용 재료들과 전 부칠 재료들까지. 비록 혼자 사는 작은 집이지만 가족을 위한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은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아들 정민호가 최근 투자에 실패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이순옥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수진이 가끔 전화할 때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민호 때문에 미치겠어요. 어머니가 뭔가 해결 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사실 며느리와는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박수진은 시어머니가 호텔에서 허드렛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했고 그 때문에 아들 민호와도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명절 때나 되어야 아들과 함께 하룻밤이라도 보낼 수 있는 것이 이순옥에게는 1년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은 더욱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가족들에게 위안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오전 8시 이순옥은 평소와 같이 고려호텔로 출근했습니다. 지하철 6호선을 타고 40분을 이동하는 길은 10년째 변함없는 일상이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객실관리사로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순옥이 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68세의 동료 최순자가 직원 휴게실에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순옥보다 2년 먼저 입사한 선배로 서로 비슷한 처지에서 의지하며 지내는 소중한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추석 준비 때문에 새벽부터 송편 만들었어. 늦잠 잘 시간이 어디 있나? 이순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으로 버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참 대단해. 나 같으면 택배 음식 시켜서 대충 할 텐데. 최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옥에게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습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 바탕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맡은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순옥은 고려호텔 15층부터 20층까지의 객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객실 관리사의 일은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후 방의 상태를 점검하고 어떤 부분이 보수가 필요한지 체크하고 다음 손님을 위해 완벽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이순옥은 이 일에서 나름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다양한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직접 사람들의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외국 손님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방을 보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순옥은 최순자와 함께 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직원 식당의 메뉴는 항상 같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걱정을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언니, 요즘 좀 피곤해 보여. 괜찮아? 최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근 이순옥의 얼굴색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뭐. 그런데 지난주에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신장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하더라고. 재검사해 보자고 하던데. 이순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큰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꼭 재검사 받아봐. 나이 들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법이지만 그래도 몸이 제일 중요하잖아. 최순자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가족 같은 동료가 있다는 것이 이순옥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VIP룸들을 점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려호텔의 VIP룸은 특히 까다로운 점검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순옥은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특히 신경 써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객실을 점검하며 이순옥은 문득 예전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다양한 일을 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기도 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무엇이든 했었죠. 그런 경험들이 지금 이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호텔이라는 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이순옥은 10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며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때로는 행복한 순간들을, 때로는 슬픈 이별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해주었습니다. 오후 4시쯤 이순옥은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추석 음식 준비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이순옥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명절 음식 준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이순옥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 박수진으로부터 온 긴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 저희 친정 식구들도 온다고 해요. 원래 안 그러시는데 갑자기 딸네 집에서 명절 한번 지내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이번 추석만 좀 부탁드려요. 친정 엄마, 이모, 삼촌까지 총 6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음식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석 당일 새벽 5시까지는 와서 아침 준비 좀 도와주세요. 양이 너무 많아서 저 혼자는 힘들 것 같아요. 이순옥은 문자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명절에 친정 식구들이 온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라는 며느리나 그걸 온다는 사돈이나 이 세상은 진짜 상식 밖의 사람들이 많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왕 맘먹은 거, 그리고 이왕 온다는 거, 내 새끼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억지로 말고 기분 좋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6명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이순옥은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만들어둔 송편 반죽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내일은 나물들을 무치고 모레는 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비록 혼자 하는 일이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서 이순옥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나야. 추석 음식 준비 잘 되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송편도 만들고 있고. 엄마,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사서 해도 되는데. 정민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직접 만든 게 제일 맛있지. 그런데 민호야, 요즘 많이 힘들지? 이순옥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순옥은 아들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40년을 키운 자식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래, 추석 때 보자.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이순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이순옥은 늦은 시간까지 추석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나물을 다듬고 내일 쓸 재료들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는 분명 무리가 되는 일이었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 모든 피로를 이겨낼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옥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번 추석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추석을 이틀 앞둔 월요일, 이순옥은 평소보다 일찍 고려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빨리 퇴근해서 본격적인 음식 준비를 시작해야 했거든요. 며느리의 문자 메시지를 생각하니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언니, 오늘 일찍 오셨네요. 무슨 일 있어요? 동료 최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순옥의 얼굴에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 역력했거든요. 추석 준비 때문에 그래.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까지 온다고 해서 음식을 많이 해야 해. 아니, 무슨 추석 때 딸네 집에 오는 사돈이 어디 있어? 그나저나 그럼 정말 바쁘겠네. 몇 명인데? 6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최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70세 시어머니가 혼자서 6명분의 명절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일이었거든요. 그럼 며느리는 뭘 해? 같이 준비하면 되잖아. 글쎄, 바쁘다고 하더라고. 호텔 일 때문에. 이순옥은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최순자는 그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강남의 한 호텔에서는 박수진이 동료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랜드 서울호텔 객실 팀장인 그녀는 요즘 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려호텔과의 웨딩앤드 연애 독점 운영 계약을 따내는 것이 승진의 중요한 기회였거든요. 수진아, 고려호텔 쪽에서 아직 연락 없어?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도대체 누가 실무를 담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박수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계약은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고 성사되면 그녀의 경력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시어머니가 고려호텔에서 일하신다고 했지? 혹시 뭔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동료의 말에 박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청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중요한 정보를 아실 리가 없죠. 박수진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부끄러움과 거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직업을 말하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박수진은 친정어머니 김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영희는 고려호텔에서 VIP 고객 전담 컨시어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응, 딸. 무슨 일이야? 혹시 고려호텔 웨딩 관련 계약 담당자 아세요? 저희 회사에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연락처를 모르겠어요. 김영희는 잠시 생각해 봤지만 확실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글쎄, 내가 VIP 담당이라 그런 업무는 잘 모르겠네. 하지만 우리 민석이한테 물어볼게. 민석은 김영희의 연인이자 고려호텔 영업부장 장민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순옥은 집에서 본격적인 음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6명분의 나물을 무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 부칠 재료 준비까지 할 일이 끝도 없이 많았습니다. 오후 9시쯤 정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그러는데 추석 때 친정 식구들이 온다고 해요. 응, 알고 있어. 음식 준비하고 있어.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돼요. 정민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에게 강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인 투자 실패로 진 3억 원의 빚 때문에 아내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거든요. 괜찮다. 엄마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후 이순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은 알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내 편에 서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박수진은 친정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 민석이한테 물어봤는데 웨딩 계약은 김태현 실장이 담당한다고 하더라. 김 실장이요? 어떤 분인데요? 비서실장인데 아주 까다로운 분이라고 해. 웬만해서는 만나기 어렵다고 하더라. 박수진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럼 엄마가 부탁 좀 해주세요. 민석 부장님한테. 알았어, 딸. 해볼게. 한편 이순옥은 고려호텔에서 평소와 같이 객실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계속되는 피로감 때문에 일이 예전만큼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최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추석 준비 때문에 피곤한 것 같아. 하지만 이순옥 자신도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변 색깔이 평소와 달랐고 자주 부종이 생겼습니다. 지난주 병원에서 들었던 신장 수치가 높다는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박수진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추석 준비 잘 되고 있어요? 그래, 잘 되고 있어. 그런데 어머니, 혹시 고려호텔에서 김 실장이라는 분 아세요? 김태현 실장이요. 박수진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실장? 글쎄 모르겠네. 김 실장? 글쎄 모르겠네. 높은 사람 같은데 그런 윗분들은 어떻게 알겠어. 나 같은 객실관리사가. 이순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으려는 것이 뻔히 보였거든요.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 그리고 어머니, 내일 음식 준비할 때 좀 신경 써주세요. 저희 친정 엄마는 짠 거 못 드시니까 나물은 간을 좀 약하게 해주시고요. 이모는 기름진 거 안 좋아하시니까 저는 기름을 적게 써서 바삭하게 부쳐주세요. 그리고 삼촌은 매운 거 못 드시니까 김치도 따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친정 식구들 입맛이 다 까다로워서 어머니가 잘 해주시리라 믿어요. 그럼 내일 봬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순옥은 한참을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게 막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 입맛은 다 알아서 챙기라고 하면서 정작 내 입맛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구나. 며느리와 함께 지낸 지 5년. 그동안 받았던 크고 작은 무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6명분의 음식도 모자라서 이제는 각자의 입맛까지 다 맞춰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물을 2가지로 준비하고 전도 따로 부치고 김치까지 별도로 혼자서 해야 할 일이 또 늘어났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버거운데 이제는 개인 맞춤 서비스까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지? 호텔 직원도 아니고. 하지만 이순옥의 눈빛에는 단순한 서러움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인생의 지혜가 있었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참아온 것들에 대한 조용한 분노가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오냐 두고 보자.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될 날이 올 거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감정을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가장 성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깊이가 스쳐갔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시선처럼 지금의 상황이 단지 긴 인생의 한 장면에 불과하다는 듯한 여유로움이었습니다. 이순옥은 조금 있으면 아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면서도 동시에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수진도 실망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시어머니 같은 허드렛일하는 사람이 중요한 정보를 알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석 하루 전인 수요일, 이순옥은 거의 밤을 새워 음식 준비를 마쳤습니다. 송편, 각종 나물, 전, 갈비찜까지 6명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피로는 극에 달했습니다. 최순자가 점심시간에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얼굴이 많이 안 좋아. 추석 끝나면 꼭 병원 가봐. 응, 알겠어. 근데 순자야, 나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순호가 곧 큰일이 생길 거야. 준비해라고 하더라고. 최순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꿈은 잊어버려. 괜한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이순옥은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그토록 기다렸던 추석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보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편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와 아들의 어정쩡한 입장 사이에서 자신이 과연 환영받는 손님일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순옥은 마지막 점검을 하며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저녁 이 음식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드디어 추석 당일이 밝았습니다. 이순옥은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느리가 요청한 대로 5시까지 아들 집에 도착해야 했거든요. 새벽 4시, 이순옥은 미리 예약해둔 용달차를 불렀습니다. 6명분의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혼자 들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용달차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하는 길, 이순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1년에 몇 번 안 되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이지만 며느리의 까다로운 요구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긴장이 되었습니다. 오전 5시 정각 이순옥은 아들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모든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박수진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일찍 와서 음식 준비하려고. 네, 그럼 빨리 준비해 주세요. 친정 식구들이 10시에 오거든요. 박수진의 목소리에는 아침 인사도 없이 바로 업무 지시를 하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순옥은 5시간 만에 6명분의 아침상을 차려야 한다는 현실에 한숨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민호는 아직 자고 있어요.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서. 박수진이 대답하며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순옥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도 없이 일만 시키는 며느리의 태도가 서운했지만 아들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이순옥은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져온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며 데우고 상차림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요청한 대로 나물은 간을 다르게 2가지로, 저는 기름을 적게 써서 바삭하게, 김치도 맵지 않은 것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오전 7시쯤 정민호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언제 왔어요? 너무 일찍 나오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음식 준비할 게 많아서. 정민호는 어머니의 고된 모습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내가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크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고생하시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됐어. 내가 뭘 알아. 그냥 씻고 나와. 이순옥은 아들의 서투른 도움보다는 혼자 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박수진의 친정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사돈 김영희를 비롯해 이모, 삼촌까지 총 5명의 어른들과 아이까지 모두 6명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영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 시선은 이순옥을 훑어보며 평가하는 듯 했습니다. 고려 호텔에서 VIP 고객을 상대하는 우아한 컨시어지인 자신과 객실 관리사인 이순옥을 비교하는 시선이었죠. 네, 어서 오세요. 이순옥이 인사를 받았지만 김영희는 곧바로 딸 박수진에게로 향했습니다. 수진아, 음식 정말 많이 준비했네. 어머니께서 새벽부터 준비해 주셨어. 박수진이 친정 어머니에게 반말로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고마움보다는 당연하다는 투가 더 강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가족들이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순옥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의 친정 식구들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이모, 이 나물 좀 짜지 않아? 박수진의 이모가 첫 번째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엄마, 제가 간을 약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 박수진이 시어머니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순옥은 평소보다 간을 훨씬 약하게 했는데도 불만이 나온 것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때 이순옥은 민호를 바라봤지만 아들은 난처한 기색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순옥의 머릿속에 민호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수진이 진짜 사랑해요. 수진이는 정말 착하고 예쁘고 똑똑한 여자예요. 엄마가 좋아해 주시면 정말 고마울 거예요. 그 말을 생각하며 이순옥은 억지로라도 참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도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박수진의 삼촌이 말했습니다. 이순옥은 기름을 최대한 적게 썼는데도 이런 말을 듣자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저 작은 미소로 넘겼습니다. 수진아,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써서 해달라고 해. 김영희가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순옥에게도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가 하는 얘기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오갔고 이순옥은 점점 분노가 쌓여갔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것들이 감히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후 설거지는 당연히 이순옥의 몫이었습니다. 6명이 먹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도 부탁드려요. 저는 친정 식구들과 이야기할 게 있어서 박수진이 말하며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이순옥은 혼자서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의 친정 식구들이 집 안 곳곳을 구경하며 품평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진아, 집이 좀 좁지 않니? 그래도 강남이라서 괜찮아. 그런데 화장실이 하나뿐이네. 사람이 많을 때는 불편하겠어. 이런 대화들이 이순옥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민폐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친정 식구들은 거실에서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과일 좀 깎아와. 김영희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실 거야. 어머니. 박수진이 부엌에 있는 이순옥을 불렀습니다. 과일 좀 깎아서 가져다 주세요. 이순옥은 또다시 부엌으로 향해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차도 좀 끓여주세요. 친정 식구들이 좋아하시는 둥글레차로 물도 좀 갈아주시고 과자도 좀 더 가져다 주세요. 고스톱을 치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저것 요구사항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순옥은 마치 호텔 직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이순옥은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제대로 앉아 쉬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특히 허리와 다리가 아팠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이순옥은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 10시쯤 이순옥은 조심스럽게 박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나 오늘 하루 신세 좀 지자.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박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집도 멀고 늦었잖아. 하루만 자고 갈게. 이순옥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후 다시 먼 길을 가기에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수진이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무슨 호텔인 줄 아세요? 박수진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집도 좁고 어머님 있으면 불편해요. 저희 친정 식구들도 자고 가는 거 뻔히 보이시면서 이럴 때는 좀 알아서 가시면 안 되나요? 이번에는 그냥 집에 가서 주무세요. 무슨 대단한 아들이라고. 박수진의 차가운 말에 이순옥은 얼어붙었습니다. 이순옥의 머리에서 뭔가 아슬아슬하게 참고 있었던 끈이 툭 하고 끊겼습니다. 뭐라고? 보자 하니까 무슨지 시어미를 무슨 보자기로 아는 거야? 이순옥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위엄이 순간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새벽 5시부터 와서 8명분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과일 깎고 차 끓이고 물 갈아주고 과자 갖다 주고 그렇게 하루 종일 부려 먹어놓고 이제 하룻밤 자자고 하니까 여기가 호텔이라고? 거실에 있던 친정 식구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조용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 맞다. 나는 호텔에서 일해. 그런데 호텔에서도 이렇게 막대하지는 않아. 손님들한테도 예의는 지킨다고. 이순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박수진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반발에 당황했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맞받아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예의도 없고
교양도 없고 호텔 객실 청소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예요? 교양? 너희는 그렇게 교양이 있어서 여태 그렇게 행동했어? 이순옥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루 종일 부려먹어 놓고 잠자리도 안 내어주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무리 내가 호텔에서 허드레질한다고 해도, 아무리 너희들이 잘났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 그럼 어머니가 뭘 잘했다고 그래요? 음식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 음식들 어차피 어머님도 같이 먹었잖아요. 정민호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끼어들려 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어우, 이 팔푼이 같은 놈아!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 이순옥이 갑자기 아들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넌 엄마가 이렇게 당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부끄럽지도 않아? 너 이 애미가 이 온갖 수모를 도대체 왜 참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바로 너 때문이잖아. 이 천치야?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었으면 넌 진짜 문제 있는 거야. 정민호는 어머니의 폭발적인 분노에 위축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키워서 이런 꼴을 당하려고 키웠는 줄 알아. 내 마누라가 이 애미를 이렇게 대해도 괜찮은 거야?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좋은 날 이게 도대체 뭐예요? 진짜 명절에 오지 마세요. 아니, 이제 우리 집에 다신 오지 마세요. 박수진이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오냐, 그래. 내가 당장 나가주마. 그리고 내 한마디만 할게. 너희들 절대 후회하지 마. 이순옥은 호통칠 때와는 다르게 조용히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허망함인지 며느리에 대한 분노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수진은 그때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한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리고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순옥은 마지막 말을 내뱉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온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정민호도 박수진도 모두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선 이순옥의 얼굴에는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어떤 결연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밤 10시 30분, 늦은 시간이었지만 이순옥은 망설이지 않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로 와주세요. 짧은 통화를 마친 후 이순옥은 정처 없이 아파트 단지 주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걸으면서 이순옥의 머릿속에는 아들 정민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민호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순옥은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들 하나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요. 민호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오늘도 혼자 라면 끓여 먹었지?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더 힘드실 텐데. 어린 민호가 이해하는 척하며 웃어주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아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순호가 민호만큼은 제대로 키우자. 우리가 못 받은 교육, 우리가 못 가진 기회를 다 주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순옥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꿈도 재혼의 기회도 편안한 노년도 모두 아들을 위해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오늘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순옥의 가슴 한편이 허전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민호를 키웠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지만 늘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였습니다. 순호가 우리 민호는 꼭 성공할 거야. 아버지는 못 배웠지만 민호는 달라야 해. 남편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걱정은 오직 아들뿐이었습니다. 민호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결국 남편은 민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아들 걱정뿐이었던 남편의 모습이 이순옥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가 조용히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남자가 내려와 이순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차 문이 열렸습니다. 이순옥은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이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아파트 주민 몇 명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이 집 민호네 어머니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저렇게 좋은 차가 마중 나오네. 객실 관리사라고 하시던데. 뭔가 특별한 분인가 봐. 저런 차가 개인 택시는 아닐 텐데. 누구지? 차 안에서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집으로. 아니, 잠깐 호텔로 가주세요. 이순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고려호텔로 향했습니다. 고려호텔에 도착한 이순옥은 직원 출입구가 아닌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습니다. 38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도 차츰 정리되어 갔습니다. 최고층에 도착한 이순옥은 한적한 라운지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곳은 평소 VIP 고객들만 사용하는 공간이었지만 늦은 시간이라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순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 며느리의 노골적인 무시와 모독, 그리고 친정 식구들 앞에서 당한 수모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후 이순옥은 다시 차를 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이순옥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의 작은 아파트 앞이었습니다. 고생했어요. 늦은 시간에 나와줘서 고마워요. 이순옥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에 들어선 이순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종일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순옥은 자꾸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잘못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오히려 너무 많이 참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무시와 냉대, 아들의 무관심을 모두 가족의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것이 잘못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이순옥은 간단히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들 정민호의 모습이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모욕당하는데도 한마디 말리지 못하고 가만히 있던 그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새벽 2시쯤 이순옥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가빠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을 일으켜 앉았지만 어지러움이 심했습니다. 이상하다. 몸이 자꾸 최근 들어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병원에서 들었던 신장 수치가 높다는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순옥은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순옥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유독 무거웠고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 주위와 손목, 발목이 눈에 띄게 붓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어제 너무 무리했나 보다. 이순옥은 그렇게 생각하며 평소와 같이 고려호텔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몸의 컨디션은 좋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어지럽고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고려호텔에 도착한 이순옥을 본 최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이래? 많이 부었어. 어제 추석이라 좀 무리했나 봐. 괜찮아. 하지만 최순자는 이순옥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 이건 그냥 피로 때문이 아닌 것 같아.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괜찮다고. 그냥 하루 이틀 쉬면 나아질 거야. 아니야, 언니. 이건 정말 심각해 보여.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최순자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이순옥도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점심시간에 잠깐 가볼까? 점심시간 말고 지금 가야 할 것 같은데. 언니, 진짜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결국 이순옥은 최순자의 강력한 권유에 따라 오전 중에 병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응급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순옥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급성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순옥은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당장 입원해서 투석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만약 상태가 더 악화되면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이순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받은 충격적인 일들과 함께 이제 건강마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순옥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병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이순옥은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급성 심부전이라는 진단과 함께 당분간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최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이순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한대. 한동안 병원을 다녀야겠어. 최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투석이라는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해?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은 괜찮다고 하더라고. 다만 무리하지 말라고 하던데. 이순옥은 사실을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신장 이식까지 언급했다는 것은 최순자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강남의 그랜드 서울호텔에서는 박수진이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고려호텔과의 웨딩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자신의 승진 기회가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수진아, 고려호텔 쪽 연락 아직도 없어? 박수진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 실장이라는 분한테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자꾸 미뤄지고 있어. 며칠 전 친정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김태현 실장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시간을 달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박수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큰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에 큰 타격이 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남편 정민호의 투자 실패로 경제적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승진은 절실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수진은 친정어머니 김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고려호텔 김 실장 연락처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어? 김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왜? 연락 안 되니? 연락은 되는데 자꾸 미팅을 미뤄. 도대체 뭘 그렇게 망설이는 건지 모르겠어. 김영희도 답답했습니다. 딸의 중요한 일인데 자신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민석이한테 다시 물어볼게.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하지만 장민석 부장도 김태현 실장의 결정을 재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회사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고 함부로 압박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박수진의 초조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회사에서도 계속 진행 상황을 묻고 있었고 경쟁 업체들이 비슷한 계약을 따내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수진은 문득 시어머니 이순옥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10년 동안 고려호텔에서 일했다면 뭔가 정보를 알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추석날의 일로 인해 연락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며 나간 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거든요. 정민호도 어머니께 먼저 사과 전화를 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박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독촉이 들어왔고 상사는 이번 계약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박수진은 결국 정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연락해봐. 혹시 고려호텔에서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정민호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추석날 일로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잖아. 그래도 일은 일이야. 나 진짜 이번 건 못 따내면 정말 큰일 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먼저 사과하면 되잖아. 박수진의 말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존심보다 실리가 중요했거든요. 정민호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번호를 누르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추석날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신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한편 이순옥은 투석 치료를 시작한 후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치료 후에는 일시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피로감과 부종이 찾아왔습니다. 최순자가 계속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아? 얼굴이 자꾸 붓는 것 같은데. 괜찮다고. 의사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이순옥 자신도 몸의 상태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신장 이식이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민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엄마. 정민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이순옥의 대답도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엄마,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됐어. 그런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야? 정민호는 어머니의 냉랭한 반응에 위축되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고려호텔에서 김태현 실장이라는 분 아세요? 이순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김태현은 자신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왜 그 이름을 아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걸 묻니? 수진이가 일 때문에 그분과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나 봐요. 이순옥은 상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회사를 통해 고려호텔과 계약을 맺으려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그런 윗분들은 내가 어떻게 알겠니? 나 같은 객실 관리사가. 그래도 혹시 정민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이순옥이 말을 끊었습니다. 민호야, 엄마한테 그런 걸 부탁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 아니니? 정민호는 어머니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제가 됐어.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순옥이 전화를 끊으려 하자 정민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한 번 뵙고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이순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지긴 했지만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난 후 이순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먼저 연락해 온 것이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무언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연락한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며칠 후 박수진은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김태현 실장에게서는 여전히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회사에서는 계속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통해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박수진도 추석날의 일로 인해 직접 연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민우를 통해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이순옥의 몸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투석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신장 이식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순옥은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수진과 정민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소홀히 대했던 어머니가 생명을 위협하는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순옥의 건강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투석 치료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몸의 부종은 더 심해졌고 자주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최순자는 이순옥의 변화를 지켜보며 점점 더 걱정이 커졌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그리고 가족 같은 친구로서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정밀 검사 받아봐. 이 상태로는 안 돼. 최순자의 간곡한 권유에 이순옥은 마침내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는 엄숙한 표정으로 이순옥에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급성에서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투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순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 계신가요? 생체 신장 이식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의사의 말에 이순옥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추석날의 일로 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고 며느리와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순옥이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수진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김태현 실장과의 미팅은 계속 미뤄지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다른 업체들이 비슷한 계약을 따내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박수진에게 기적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현 실장에게서 미팅 요청 전화가 온 것입니다. 박서연 팀장님, 고려호텔 김태현 실장입니다. 웨딩 계약 건으로 내일 오후 2시에 미팅이 가능하실까요? 박수진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어디서 뵐까요? 저희 고려호텔 본관 VIP 회의실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은 박수진은 정민호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미팅이 잡혔어. 내일이야. 정민호도 아내의 기쁨에 함께 기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그동안 얼마나 애태웠어. 다음 날 오후 박수진은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고 고려호텔로 향했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자신의 경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고려호텔 VIP 회의실에 들어선 박수진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몇 분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수진은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들어오는 사람을 본 순간 박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이순옥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집에서 봤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오는 이순옥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박수진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이순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박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순옥은 냉정한 표정으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 씨. 이순옥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연아라고 부르던 따뜻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려호텔 회장 이순옥입니다. 이순옥이 명함을 박서연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박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려호텔그룹 회장 이순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함을 보는 순간 박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박수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순옥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놀라셨나요? 당연한 반응이겠네요. 이순옥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고려호텔 회장이라고요? 박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웨딩 계약의 최종 결정권자가 맞습니다. 박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까지 객실관리사라며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대기업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보세요, 박서연 씨. 이순옥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습니다. 제가 왜 당신 어머님입니까? 며칠 전에 박서연 씨가 인연을 끊은 거 아닙니까? 이순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자리가 장난인 줄 아세요? 이렇게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서 무슨 사적인 질문이 그렇게 많습니까? 박수진은 이순옥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완전히 위축되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웨딩홀 계약 이야기를 하러 오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회사에 맡기시겠다는 건가요? 박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바로 며칠 전에 모독했던 그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순옥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꽤 야심찬 프로젝트네요. 하지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박수진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이순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인격과 품성을 갖춘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인지 확인하는 절차 말입니다. 그 말은 박수진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저희 고려호텔그룹은 품격 있는 회사들과만 거래합니다. 직업의 귀천을 따지고 사람의 계급으로 판단하며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을 중요한 미팅의 대표로 보내는 회사와는 일하기 어렵겠네요. 박수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회사의 미래가 완전히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순옥이 일어서며 차가운 시선으로 박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미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박수진은 정민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체념한 채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수진의 회사에서는 계약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녀를 해고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한편 고려 호텔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순옥의 지시로 내부 감사가 실시되었고 김영희와 장민석의 부정한 관계와 채용 비리가 철저히 조사되었습니다. 감사팀은 장민석이 연인 관계인 김영희를 특혜 채용한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김영희 씨 부정 채용 의혹으로 즉시 해고입니다. 장민석 부장님은 지방으로 발령 조치됩니다. 이순옥의 지시로 내려진 강력한 징계였습니다. 김영희는 충격에 빠져 딸 박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회사에서 쫓겨났어. 박수진은 이미 자신의 상황도 절망적인데 어머니까지 이런 소식을 전해와서 짜증이 났습니다. 엄마도 참, 이런 때 왜 그런 일이 다 생겨? 수진아, 이게 다 내 시어머니 때문이야. 그러길래 명절에 시어머니를 그렇게 부려먹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김영희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박수진도 화가 났습니다. 엄마는 뭘 했다고 그래? 엄마도 하나도 안 도와주고 먹기만 했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지금이 그럴 때야? 빨리 가서 빌어봐. 무릎 꿇고라도 용서 빌어. 벌써 다녀왔는데 용서해줄 기미도 안 보여. 엄마가 가서 빌어봐. 이런 일이 터진 마당에 내가 어떻게 가서 얼굴을 들어? 다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모녀는 서로를 원망하며 격하게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둘 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순옥이 김태현과 업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기별 호텔 운영 현황을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분기 웨딩홀 운영 계획은? 김태현이 보고를 계속하려던 순간 이순옥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옆구리 쪽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이순옥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회장님, 어디가 아프세요? 김태현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이순옥은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아니, 옆구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순옥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극심한 어지러움과 함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회장님, 김태현이 급히 이순옥을 부축했지만 이순옥은 의식을 잃으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순옥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119에 신고하겠습니다. 김태현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이순옥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최순자는 급히 달려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빨리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최순자는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순희의 휴대폰을 몰래 복도로 가지고 나와서 아들 민호의 번호를 검색하고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호 씨인가요? 저는 최순자라고 해요. 어머님과 같이 일하는. 정민호는 갑작스러운 전화에 당황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민호 씨, 어머님이 많이 아프세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최순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신장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아직 지금 급성에서 만성으로 넘어간 상태예요. 많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의사가 그러는데 안 받으면 죽을 수도 있대요. 최순자는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정민호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장 이식이요? 그게 무슨... 제발, 어머님 좀 살려주세요.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해요. 제발 빨리 적합성 검사라도 받아주세요. 최순자의 절절한 부탁에 정민호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정민호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자신을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던 어머니의 모습, 자신이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하던 따뜻한 손길,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일을 하시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희생하며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민호는 박수진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많이 아프시대.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해. 안 받으시면 죽을 수도 있대. 박수진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진짜? 신장이 아프시다고? 박수진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진짜? 정말 심각하신 거야? 여보, 그럼 어머니가 수술 못 받으시면 호텔이 우리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정민호는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잖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당신이 유일한 아들이니 호텔 상속받는 거 아니야? 박수진의 냉정한 계산에 정민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아, 지금 내 엄마 목숨 이야기야. 정민호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숨이 뭐가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하지.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고. 박수진의 뻔빼한 말에 정민호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아, 박수진,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정민호의 각성에 박수진은 당황했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소리치는 거야? 그래, 소리치는 거야. 내가 원한 건 내 투자를 만회할 만한 돈이었지. 우리 엄마 목숨까지는 바란 게 아니었어. 그럼 우리 빚은 어떡할 건데? 그리고 내가 어머니 아프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래? 그러지 말고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인생 다시 없을 기회라고. 유산 받으면 당신도 좋을 거 아니야. 자기만 모른 척하면 돼. 자기 말고는 맞는 신장도 없을 거야. 박수진의 얘기를 들은 정민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태까지 자신이 같이 산 여자가 이렇게까지 미친 여자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수진, 지금 네 모습 진짜 괴물 같아. 역겨워. 내가 빚진 돈은 어떻게든 갚을 테니 다신 보지 말자. 박민호는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정민호는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말입니다. 정민호는 박수진에게 등을 돌리고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며 병원 주소를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정민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자신을 키우느라 밤낮으로 일하던 어머니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내가 정말 짐승이었구나. 40년을 희생하신 엄마를. 정민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민호는 안내 데스크에서 어머니의 병실을 확인하고 급히 뛰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최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최순자가 정민호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머니, 엄마는 어떠세요? 지금 응급 투석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하루빨리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정민호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누워있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아팠습니다. 그 순간 정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1,800억 원 규모의 호텔 그룹을 운영하는 대단한 분이었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정민호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회진 오실 거예요. 30분 후 신장내과 담당의 김철수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정민호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저는 환자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김 교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의 신장 기능이 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투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생체 신장 이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정민호의 단호한 대답에 김 교수가 놀랐습니다. 검사를 받아봐야 적합성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증자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상관없어요. 당장 검사 받겠습니다. 정민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시급합니다. 한시가 급하니 모레 목요일에 수술하겠습니다. 내일 밤 12시부터는 반드시 물, 음식 섭취하지 마시고 금연 금주 철저히 해주세요. 김 교수의 말에 정민호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민호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최순자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정말 잘하시는 일이에요.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아니에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 정민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교수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HLA 조직적 합성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정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시간 이순옥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정민호는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이순옥은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왜 여기에? 엄마, 제가 신장 기증하기로 했어요. 이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런 위험한 일을. 엄마, 저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거예요. 추석날 그 일로 스트레스 받으셔서. 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는지. 40년 동안 저를 위해 희생하신 엄마를 그렇게 대했다니. 이순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괜찮다. 내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아니에요, 엄마. 제가 진짜 바보였어요. 수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데도 한마디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요. 정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야, 엄마도 미안해. 회사에서 너무 모질게 해서. 이순옥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민호야, 수진이와는 어떻게 됐어? 이순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당분간 떨어져 있기로 했어요. 정민호는 박수진과의 충격적인 대화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더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래, 그게 나을 것 같다. 이순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민호야, 그런데 엄마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뭐요? 엄마가 너에게 내 신분을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 내가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거든. 이순옥이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실력과 인격으로 성공하기를 바랐어. 그래서 일부러 힘들게 키운 거야. 정민호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아니야, 민호야. 이제 깨달았으니까 괜찮아. 이틀 후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정민호와 이순옥은 나란히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최순자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고려호텔 임직원들도 회장님의 수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몰려왔습니다.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났습니다. 집도이가 수술실에서 나와 엄지손가락을 세웠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그 순간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한 달 후 이순옥과 정민호는 모두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정민호는 어머니 곁에서 회복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엄마, 이제 호텔 일 가르쳐 주세요. 정말이니? 네, 밑바닥부터 배우고 싶어요. 엄마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만드셨는지 알고 싶어요. 이순옥은 아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래, 청소부터 시작해라. 진짜 일이 뭔지 알아야 해. 한편 박수진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고려 호텔과의 계약이 완전히 파기된 후 회사에서는 그녀를 지방지점으로 좌천시켰습니다. 박 팀장, 이번 계약 실패 책임이 크니까 부산 지점으로 발령입니다. 상사의 차가운 통보에 박수진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허영과 사치에 물든 그녀는 지방 근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표를 내겠습니다. 박수진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으로는 그동안 쌓인 신용카드 빚과 대출금을 갚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박수진의 경제적 상황은 파탄 상태가 되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팔아야 했고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몇 개월 못 가서 월세를 밀리게 되었습니다. 수진아, 월세 3개월 밀렸어. 이번 주 안에 안 내면 계약 해지야. 집주인의 최후 통첩에 박수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박수진은 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뭐야? 정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잘못했어. 정말 반성하고 있어. 박수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 이미 끝난 일이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정민호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여보, 제발. 나 정말 힘들어. 집에서도 쫓겨날 처지야. 한 번만 도와줘. 그건 당신이 해결할 문제야.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 거야. 그럼 어머니 돈이라도. 그 호텔. 박수진이 끝까지 돈 이야기를 하자 정민호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역시 당신은 변하지 않았구나.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정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수진은 결국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났고 친정어머니 김영희도 고려호텔에서 해고된 상태라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몇 달 후 박수진은 작은 모텔에서 객실 청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 일해도 겨우 7만 원 남짓한 수입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박수진은 청소 도구를 들고 더러운 객실 앞에 섰습니다. 이 방부터 시작하세요. 손님이 많이 어질러놨어요. 관리자의 무심한 말에 박수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하는 방, 바닥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신의 일이었으니까요. 변기를 청소하며 박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70세의 나이에도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제서야 이순옥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줌마, 여기 수건 더 가져다 줘요. 투숙객의 반말에도 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박수진의 손은 세제로 인해 거칠어졌고 허리는 항상 아팠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고려호텔그룹 이순옥 회장이 설립한 정직한 일꾼 재단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이순옥은 품격 있는 정장을 입고 기자회견장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박수진은 모텔 휴게실에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습니다. 제 시어머니요. 네, 저 유명한 회장님이 시어머니라고요? 그럼 왜 여기서? 제가 바보였어요.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박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했던 일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정민호는 고려호텔에서 정말로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객실 청소, 화장실 청소, 복도 닦기까지 어머니가 했던 모든 일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사장님 아들인데 이런 일까지 하세요? 직원들이 신기해했지만 정민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제가 이 일들을 모르면 어떻게 직원분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정민호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직원들도 감동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정민호는 주방, 웨딩홀, 연회장 등 호텔의 모든 부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년 차에는 프런트와 예약 업무를, 3년 차에는 영업과 마케팅을, 4년 차에는 인사와 총무를 담당했습니다. 5년 후 정민호는 고려호텔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이순옥도 여전히 가끔 객실을 점검하며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이순옥과 정민호는 함께 고려호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엄마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나도 그래, 민호야.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이순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텔 수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하는 정직한 일꾼 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이순옥의 뜻에 정민호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이순옥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 이순옥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호가 드디어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마음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 중인지 댓글 주시면
응원의 답변을 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이순옥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사연 보름달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